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깜짝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감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된 지수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2%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어떨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매매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있고요. 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죠.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시장 출발은 어떨까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국내 시장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금요일날 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의 상승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약보합선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좀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현대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건설 쪽의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마치고 GS건설이 굉장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GS건설이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GS건설의 이런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은 주택 건설 사업과 해외 사업장의 환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프라이즈의 실적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장전에 9%가 넘는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산업 역시 국내 건설 사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입니다. 거의 다른 대형 건설사는 해외 사업 비중이 더 크거나 아니면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현대산업은 그에 비해서 해외 사업은 하지를 않고 있죠. 하지만 국내 주택시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이런 국내 건설 사업 역시 높은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부각을 받을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매일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전체적인 GS건설로부터 이제 조금 건설업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현대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42,500원, 목표가 53,000원, 손절라인 4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5%나 급등했었던 현대산업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예,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전일장 특징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분석해 볼 텐데 장중에 11% 급락, 또 종가 기준으로는 3.6% 하락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배당 주문 실수 사고로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던 건데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3, 2, 1.
예,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추가 의견 더 깊게 보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근데 삼성증권이 사실 그런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주식 그 시장에서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업종에서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냥 단순히 초등학생이 그냥 주식을 모르는 초등학생도 주식을 아는 애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모르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키움증권이라든가 메리츠중금증권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증권 종목과 삼성증권처럼 하향세인 종목 중에 당연히 오르는 거 좋은 거를 고르겠죠. 삼성증권은 지금 2011년부터 계속 하락세예요. 그리고 키움증권, 메리츠증권은 2011년부터 계속 상승세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증권이 그런 사태가 없었더라도 증권업종에서는 당연히 선택하지 않았어야 될 종목이었고요. 그 사태가 있어서 장중 변동성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다 끌어올려서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이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배드를 드린 거고, 예. 이 지금 일련의 사태는 어떤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실수로 촉발된 거지만 결국에 크게 보면은 사기의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곧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서 책임 있는 관리자가 답변을 내놓는 그런 부분에 이르렀고 지금 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끄러워서 단기적으로도 힘들지만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메리츠중금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과 내려가고 있는 흐름 중에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의 증권주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증권업종에서 고를 때 지금 삼성증권은 굳이 매수를 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배드를 드렸습니다. 예, 삼성증권은 매매 시점으로 봐도 충분히 살만한 종목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일치가 됐었고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 좀 보겠습니다. 계속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가 기준 3.3% 올랐고요. 장중에는 53만 4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의견이 엇갈립니다. 신일섭 소장님, 긍정적인 의견? 네, 지금 이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에게 굉장히 경계감을 갖는 건 맞지만 여기다 대고 굳이 바이오주 지금 꺾인다를 예단하면서 배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하고 나서 음봉이 나온 게 월봉으로 단 3개밖에 없거든요. 세 달을 빼고 모두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월에 시작했던 가격보다 종가가 다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교해서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많지만 어쨌든 바이오 전체적인 바이오 주식의 흐름으로 봤을 때 둘 다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나쁘다고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굿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배드 의견 주신 김지은 차장께도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장기 사업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셀트리온이나 신라젠보다 훨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 상승 탄력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2분기도 좀 1분기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굳이 들어가자면 40만 원 초반대까지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들어갈 만하고 오히려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4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사볼만 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쉽게 그 자리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JTC를 볼 텐데 상장한 첫날 시초가 대비 16% 올랐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도 65% 오르며 시초가를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JTC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긍정적이시네요. 김지훈 차장께 좀 듣겠습니다. JTC는 잠시만. 예, 저희 그럼 먼저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6일날 상장되었죠. 지금 보니까 일본 사후 면세점 시장, 지금 일본에는 사후 면세점 시장
이쪽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상장된 주식의 그 주가가 다 좋아요. 애경산업이라든가 카페24, JTC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이유는 물론 그 기업의 내용 스토리도 좋지만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이 상장했을 때 뭐 공모가 밴드를 공모가 상단, 밴드 상단을 상회하는 곳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신규 상장주에게 정말 내용이 안 좋아서 내용이 되게 안 좋은데 높이 책정된 거는 빼고는 다 굿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월 9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외국계 매수가 잡히고는 있지만 0.3%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0.3%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8만 원 선이 지지가 되는지의 여부를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2.4%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제 주가 30만 원 선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장 특징주로 분석을 드렸는데 오늘도 오름세를 보입니다. 1.5% 강세 5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모두 하락세이고 특히나 KB금융이 1.7% 낙폭을 키우면서 57,3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 신한지주 역시 오늘 1% 조정입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보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2% 이상 급락했던 데 비하면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6% 하락한 2,425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0.22% 내린 866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양지수 모두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움직임을 좀 살펴드릴 텐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9%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 그 밖에 메디톡스와 또 HLB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15%에 이어서 오늘도 2.4%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 신약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죠. 네, 역시 혼조세가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1% 이상 오르고 있는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휴젤이 오늘 0.2%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빠졌던 거 다시 되돌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함께 봐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텐데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겠죠. 신일섭 소장님 종목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지난 1월 3일에 주셨던 제주항공입니다. 3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중국 석유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전문가들 많으신데 그중에 한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준 차장의 종목도 있으십니다. JYP 엔터인데 무려 72% 가까운 수익입니다. 1월 4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두 분께 의견 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주항공 신일섭 소장님. 네, 제주항공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 4월달 날씨가 11월, 12월 같아서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이미 벚꽃은 졌고 여름이 금방 옵니다. 에어컨을 사야 될 계절이 오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사람이 터진다. 사상 최다 여행객이 몰렸다. 이 뉴스가 나오기 지금 D-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그 전에 사야 됩니다. 제주항공은 이번에 분명히 인천공항은 또 터진다 얘기 나왔고 왜 경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인천공항은 바글바글해. 분명히 댓글 매년 똑같은 댓글 또 달릴 거고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LCC는 계속 성장할 거고 제주항공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오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TA항공의 상장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LCC의 그런 그 테마 형성은 더욱더 그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여름이 오기 전에 TA항공 IPO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는 관점이세요. 제주항공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JYP엔터로 지금 70% 이상 급등 수익을 보이고 있는 내고 계신 김지훈 차장께도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JYP 트와이스 컴백으로 뭐 이제 3차 뭐 한류 가속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내 쪽 외에도 일본 쪽에서 상당히 앨범 공연 광고에서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신인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좀 차익 실현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본 한번 수익 실현하고 또 바닥 저점인 뭐 60일선 구간 요 가격대가 다시 온다면 매수하는 전략을 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JYP엔터는 오늘도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신일섭 소장님 12종목부터 지금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컴투스입니다. 지금 컴투스는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라는 게임 신작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에서 직원들이 일단 그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서 그 그룹만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족도는 높다고 하고, 물론 직원이라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컴투스가 지금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대박을 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아직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 계속 신작에 투자를 하는 건데, 서머너즈 워 이후에 그 어떤 신작의 어떤 대박을 좀 치는 거를 아쉬워했던 분들에게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지금 야심작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원히트 원더라고 해서 뭐 노래 한 곡을 히트시켜도 굉장히 강렬하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고, 그리고 원히트 원더 게임사라고 해서 뭐 리니지라던가 펄어비스도 한 게임으로 뭐 평생 먹고 사는 지금 그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아쉬울 필요가 있겠냐 하지만 결국 계속 그 시장은 모멘텀을 아쉬워하기 때문에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 이후에 뭔가 하나 터트려주길 바랬는데 그동안 못 터트렸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11년에 액티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게임 스카이랜더스, 그거의 IP 지적재산권을 따왔는데 이거는 콘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펄어비스랑 지금 리니지 같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PC에서 출발을 했던 게임을 가지고 모바일 시대에 맞게 모바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컴투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예전에 콘솔 게임을 하던 이 콘솔 게임으로 즐기던 이 게임을 갖다가 모바일로 접목을 시키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캐릭터 피규어 왕구를 리더기로 인식하는 특이한 방식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스카이랜더스가 누적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이미 기록을 했고, 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완구가 3억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그런 구조예요. 이미 성공을 했고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지적 재산권을 갖다가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의 개발력, 그런 어떤 노하우, 그런 거를 곁들여가지고 모바일 게임으로 진화를 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먹힌다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가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전고점을 넘어설랑 말랑하고 있는데, 이런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가 눈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펄어비스도 500만의 그 사전 가입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 뭐 처음에 런칭되기 바로 직전, 거기가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나왔거든요. 컴투스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이고요. 9위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지금 모델로 하고 있는 거는 LG생활건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이어서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시장에서 2위지만 화장품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과는 조금 다 또 틀려요. 원래 황금 3분할이라고 해서 이게 그 음료 시장, 그리고 생활용품 시장, 그리고 화장품 시장이 거의 매출이 3대 3대 3이었거든요. 요즘에 화장품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아져서 화장품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지금 100만 원대 황제주이긴 한데 아직 액면 분할을 안 했죠. 요즘에 삼성전자도 하고 뭐 아모레도 하고 좀 오뚜기, 오리온 이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오뚜기는 하려고 하고 있고 오리온 했죠.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드 보복 그 이후에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답답하다가 이제 조금 튀어 올랐잖아요. 지난주나 그쯤에. 근데 LG생활건강은 그런 와중에 그냥 신고가를 갔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게 왜 화장품주인데 왜 혼자 틀릴까? 제 생각에는 이 그 생활용품 시장과 음료 시장이 같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은 유아 독전으로 신고가를 간 것 같아요. 지금 코카콜라 음료, 한국 코카콜라, 비타민 음료나 이런 거 다 LG생활건강 거예요. 그리고 해태 음료를 또 나중에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고 있고, 그리고 더 페이스샵을 비롯해서 화장품도 지금 굉장히 유력하죠. 애경산업이 생활용품 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화장품 그 매출 비중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의 모델을 지금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LG생활건강처럼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을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약점이 LG생활건강 밑에는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동안 그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던 히트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애경산업은 지금 사실 그 견밀이팩트라고 불리는 그거 하나의 매출 비중이 너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탈피할 수 있다면 견밀이팩트가 불쏘시개가 돼서 다양한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히트를 치는 브랜드가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LG생활건강의 그 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줄 날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사드 보복 여파로 풀린 화장품주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구조가 정착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LG생활건강의 모델을 따라가서 그런 구조, 그런 그 주가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8위는 CJ 프레시에이입니다. 여기 CJ 프레시에이 얘기할 때 CU 얘기가 다 자주 나와서 사실 BGF 리테일이라는 그 회사와 같이 설명하는 그 어떤 격이 되기도 하는데 CU가 지난해부터 한우와 한돈은 우리나라 돼지고기고,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보면은 CU나 올리브영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뭐 홈플러스나 뭐 그 노브랜드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다 경쟁해요. 거기서 마트라고 화장품을 안 파는 게 아니고 편의점이라고 고기를 안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 가면 과자를 팔고, 올리브영 원래 화장품만 파는지 알았지만 다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유통이 어떤 정해진 뭐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여기는 각각 뭐뭐를 판다, 이런 그 벽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거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품목을 굉장히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CU가 이제 고기를 팔기 시작했고, 업계 최초로 축산물 판매 자판기를 도입했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일단 댓글들은 뭐 그 원산지를 믿을 수 있겠냐, 뭐 품질을 믿을 수 있겠냐 하지만 일단 이 유통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판기로 고기를 살 수가 있어요. 일부 지점이지만 이제 편의점이 늘어나겠죠. 그 점포가. CJ 프레시에이와 한 끼 식사용 채소와 손질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U가 그 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CU에서 고기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그럼 고기를 살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마늘이라던가 상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CJ 프레시웨이와 함께 이런 한 끼 채소를 공략하고 있는 이 와중에 CU가 고기 판매를 시작했다는 거는 두 개가 매출이 시너지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항상 고기 코너에 쌈장하고 상추를 같이 배치하는 이런 그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그 분야에서 사업도 많이 하지만 급식이랑 식자재, 이 CU 그리고 뭐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라는 그런 유통 경로를 이용해서 CJ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상품을 얻는 것이 편의점의 성장에 기대해서 지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장소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좋아 보입니다. CJ 프레시가 지금 주가가 안 오른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화장품주도 갑자기 이제 다 제쳐놓고 안 보고 있다가 어느덧 사드보복 여파가 풀렸네 하고 딱 보는 순간
20% 갭 상승이 되어서 그때 보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자재 업체가 안 오르고 식품주가 안 오르고 있는데 안 오르고 있어서 치워버리기보다는 그게 지금 이제 곧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있어야 되는, 보고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TA항공이 지금 상장에 지금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기업 가치가 8천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매출이 5,480억 원이에요. TA항공. 영업이익 471억 원. 2016년에 에어 부산이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1위고 지금 진에어가 2위고 둘이 이제 뭐 진에어가 제주항공을 뭐 따라잡는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주항공이 1위예요. 진에어가 2위고 그다음 에어부산이 3위였는데 2017년에 TA항공이 3위를 탈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그 LCC 1, 2, 3위가 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항공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요. 제주항공 혼자 있어서 그냥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세 개가 지금 동시에 상장이 되면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나올 테고 그리고 업종이라던가 테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A항공이 들어와서 3위가 뭐 1위를 위협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곳에서는 오히려 치열하게 다툼을 해가지고 둘이 경쟁을 해가지고 더 발전을 해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TA항공의 상장을 굉장히 팔벌려 환호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아까 삼성증권 때문에 증권업종의 뭐 사태가 굉장히 지금 여파가 크게 몰아치고 있는데 키움증권이라던가 뭐 그 메리츠정금증권 이런 것들은 중소형 증권사로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 로봇 어드바이저가 그 추천해주는 펀드를 가입을 하거나 어떤 상품을 설계해주거나 뭐 이런 시스템들은 다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뭐 지금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고 뭐 빅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또 그 증권사별로 차별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랩 워크아웃 상품이라던가 ETF 투자 펀드를 출시했어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분석한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ETF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를 지금 키움증권이 합니다. 보니까 지금 ETF에도 굉장히 손을 많이 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주식시장에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펀드긴 펀드인데 우리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바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편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고. 그래서 지금 그 ETF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뭐 지수에 연관된 펀드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실물에 관련된 그 ETF가 엄청 많아요. 물론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거는 거래하기가 힘든데 지금 뭐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 나온 것들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제 막 종목을 막 해가지고 막 수익률 막 자랑도 하고 이러지만 그 생각하셔야 될 게 되게 수많은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목이 나오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그냥 수많은 종목을 그냥 뜨거운 핫한 거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면 그 중에 오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되게 수익률이 잘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수천 개 종목 중에서 몇 개 그 수익률 나는 거 꼽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장지수 펀드로 지수의 그냥 흐름에 맡기는 것도 좋아요. 지금 대세 상승이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ETF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도 키움증권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키움증권을 몇 주간 쭉 봤는데 너무나 지금 다양해졌죠. 브로커리지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100년 무료, 평생 무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뭐 단타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크게 벌어들이는 건 어렵지만 체질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에서 탑픽으로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할 거고 또 어떤 사업의 성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신섭 소장님은 또 지난주와 종목 변동은 없었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12 종목 공개하죠? 네. 10위 먼저 말씀드릴 종목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생각보다 주가 하방을 상당히 강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3월 말 기준으로 10.05%에서 12.6%까지 지분을 2.55포인트나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분기의 실적을 추정하면 약 30% 넘게 증가한 121억의 상당히 견조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매출 같은 경우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홈쇼핑하고 홈앤 H&B 스토어 쪽에서 신규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역시 중국 사업인데 중국 사업은 그 색조 사업이 그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면서 2억 개 넘는 색조 공장에 대한 그 증설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도 광저우와 그 상해 공장에서 40% 넘게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온라인과 동남아 채널 쪽으로 지역을 상당히 확장하면서 지난 3년간의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 세계 화장품 ODM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지속적인 캐펙스 확대로 재무에 상당히 부담이 돼서 작년에는 석유 투자 관련한 고정비 부담에 따른 주가 부진이 이어졌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 본격적인 투자 회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견조하지 않나, 견조한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실적 개선이 골고루 중국과 미국, 아세안 지역에서 사업 권역 확대를 통해 고성장의 그 여력과 실적 가시성이 돋보이는 전략으로 2020년까지는 연간 이익 증가율이 70% 가까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뉴월드 인수 효과가 약 1200억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올해 전체 연결 매출로는 33%가 증가한 1조 2천억대, 영업이익 약 72% 증가한 6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서 11일 연속으로 추정으로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는 16만 5천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는 1분기에 그 전체 생각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성장률이 약 30% 가까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따이공양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 연결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는 역시 면세점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큰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이트가 영업 정상화되면서 매출액이 30% 가까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을 꾸준히 전방위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T1에 대한 임대 협상이 보수적으로만 봐도 영업 손실률이 전년 대비 약 90억 가까이 손실을 감소시킬 전망이고요. 고객에 대한 트래픽이 개선되고 평균 판매 단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으로는 약 400억까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추세가 살아있고 중국 쪽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대한 확대로 2020년까지는 영업이익 3,220억까지, 그러니까 영평균 증가율 주당 EPS라 하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97%에 달하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상당한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3월 30일날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위원이 문 대통령 접견할 때 중국 단체 관광 정상화 문제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영역계 리드타임 약 3개월 감안하면 3분기가 본격적인 방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높다 그러고 기관 쪽에서 17일 연속으로 폭발적인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팔아서 좀 부진했지만 여전히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12만 원까지는 좀 길게 잡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앞에서 신지수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그 신규 그 게임 중에 이게 큰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150개국이 출시한 턴제 전략 RPG 체인 스트라이크가 최근에 4월달에 태국에선 8위, 홍콩에선 13위, 프랑스에선 19위 등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매출 상승세에 보여서 상당히 그 체인 스트라이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18년 8월달에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는 그 게임이 지금 단순히 즐기는 컨텐츠가 아니라 게임 퍼블리셔, 중개권, 광고까지 그리고 스폰서십까지 거대 산업으로 좀 변모할 구조적인 산업에 대한 변모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서머너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9천만 다운로드 이용자 기반의 100만 명 이상의 활동 사용자로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에서 확인된 글로벌 e스포츠 타이틀 성장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이 서머너즈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캐릭터를 육성하고 조합해 스킬을 업그레이드한 서머너즈와 스타일과 결합된 스카이랜더스 IP가 아시아 글로벌 극과 유저들의 취향을 전반적으로 모두 만족시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도 역시 실적 모멘텀에 연간 매출이 6천억대, 영업이 2,3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신규로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20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러 개 남아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페노셔입니다. 페노셔 주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단기 바닥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서 1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벌크선에 대한 공급 증가가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간 BDI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운송업종이 단기 실적과 중장기 전망에 대한 괴리로 상당히 좀 단기적인 요인에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DI 부진으로 PBR 1배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PBR 1배 미만은 상당히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운임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프사이즈 선박 시황이 중국 철강 감산 조치로 철강사 수요 둔화를 부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파나막스 선박보다 용선료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봉량 증가율이 2%도 제한적이라서 수급 불균형은 분명한 건 2분기에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운임은 2분기에 되면 정상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보수적인 철강 그 중국의 수요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철강석 수요에 대한 구조적인 증가 효과 그리고 변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황 회복이 2분기 하반기에는 좀 이루어지면서 노후 선박에 대한 폐선 유도까지, 그래서 2018년 벌크선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400만 DWT를 예상하고 있고, 여전히 수요 우위의 시황이 개선이 지속됨을 감안했을 때 고정자산 투자가 지금 7.8%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연간 2조 5천억의 매출과 영업이익 2,300억의 올해도 견조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조금 수급이 붙어준다면 페노션은 충분히 다시 추세가 반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 변화하는 중인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이 2월달에 전기차 지급하던 보조금 30%를 축소해서 BYD 현지 업체가 타격을 입었고, 사드 해빙으로 인해서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격차가 상당히 큰 LG화학과 삼성 SDI의 중국 수출에 대한 재개 기대감은 당연히 응급제 독보적 1위 업체 포스코 캠텍의 수혜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시설에 5년간 117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전기차 생산기지 16곳의 확대 계획을 밝힘에 따라 19년에는 12개 브랜드에서 지금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혀서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 신규 전기차 판매 계획, 그리고 66조 원의 배터리 공급 계획은 포스코 캠텍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3월 말에 2차전지 응급제 8호기와 9호기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완공 목표로 8,000톤 규모의 증설 효과는 분명히 생산 능력을 24,000톤까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 그래서 Q의 효과를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LG화학하고 3,060억 응급제 계약을 맺으면서 올해 전체 연간 매출액은 1조 3천억대, 영업이익 1,300억을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지난주에 주가 하락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일본계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2019년에 전국본 가격 하락 전망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일본의 전국본 제조사 쇼와덴과 도카이 카본이 주가 급락한 부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설에 강한 배기가스 규제를 다시 완화를 밝히면서 전기차 수요가 우려되는 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 올해가 아닌 내년의 전국본 가격 하락 전망이고요. 중국의 전국본 가격은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 완화는 트럼프 행정부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시부터 이미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 이후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 주가 상승 시에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크지 않았던 부분 말씀드리고 기관은 계속 팔았지만 외국인이 다시 꾸준히 매수 추세에 있어서 중장기 흐름이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매 전문가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고 기다리고 있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잠시 뒤 5위부터 1위 종목을 또 봐드릴 거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거든요. 장중 저가 매매 시인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싸다라고 평가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친숙하게 우리 곁에 있는 가온 미디어입니다. 가온 미디어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그러니까 AI 스피커에 관련된 그런 최고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갖고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점차 이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친숙하게 집에다 하나 이제 두고 쓰는 그런 정도가 돼 있는데 가온 미디어가 특히 이제 그런 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셋톱박스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해서 KT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가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스피커만 파는 것보다는 셋톱박스 형식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냥 한 50만 가구 이상 뿌리게끔 이제 KT가 영업을 해준 덕분에 회사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근접해 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것도 역시 셋톱박스 기반의 이제 AI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통신사와 이제 손잡느냐도 이제 중요하고 이런 몇 가지를 봤을 때 가온 미디어는 셋톱박스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스피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모델을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녹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 수준에 접해 있고 한 발짝을 크게 내디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죠. 11월부터 짧게 1차, 2차, 3차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조정권에 들어있는데 거의 다시 이제 최바닥권에 다시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매수권이 다시 또 근접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그래서 이제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거의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가온 미디어 장기환 이사께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저희 신희섭 소장님 5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는 펄업있습니다. 자, 게임주 한때 왜 게임을 왜 이렇게 탄압을 하냐 이랬는데 그런 시기도 다 지나갔고 지금은 게임 하나 잘 개발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호가 물론 그 노력은 수년간 되었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단 며칠 만에 정말 주식 부호가 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최근에 상장을 했지만 NC소프트나 컴투스에 보통 우리가 1, 2년 만에 흐름을 보면 약간 조금 트랙 레코드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년간의 흐름을 봤지만 컴투스와 NC소프트 PC 온라인 게임의 대명사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대명사 이 주가의 흐름을 들어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돌아오구나. 그래서 이게 게임에서 현질을 한다, 유료 아이템을 결제해서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다 이랬지만 결국 이 주가의 흐름에 만약 동승을 했다면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훨씬 수백 배의 이득을 얻었을 수 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느끼는 바지만 게임이란 거를 너무 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악마의 주식이 더 좋다. KTNG 같은 담배를 파는 회사라던가 술을 파는 알코올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주가에는
굉장히 이율 배반적으로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주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게임 주식을 사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펄어비스는 일단 무법자 모드 40레벨 이상에서 이용자가 대전할 수 있는 대전 시스템, 이거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 심야 시간 22시에서 24시 뭐 이런 거를 보고도 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게임을 왜 잠을 안 자고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10시에서 12시 사이에만 40레벨 이상들끼리 대전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접속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비밀의 만물상 파트리지오 시스템을 추가했는데, 파트리지오라는 것을 지금 접선을 하면 여기서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계속되는 업데이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함을 제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접속자들을 여기에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그 노력이 되겠죠. 그리고 펄어비스는 지금 봤더니 컴투스랑 NC소프트랑 약간 주가가 갈리는 흐름 계속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신기하게 NC소프트랑 컴투스는, 그러니까 지금 4월달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일단은 음봉이고요. 펄어비스는 양봉이거든요. 지금 컴투스랑 NC소프트가 약간 주춤한다면 펄어비스가 신고가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프렌즈 얘기를 해볼 텐데, 캐릭터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가로수길에 라인 프렌즈 가시면 거기 중국인들이 그 큰 그 곰하고 사진 찍으려고 줄지어 서 있잖아요. 카카오 프렌즈 매출이 2015년도에 103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976억 원이래요. 지금 거의 1000억 원이 됐는데 2015년에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았잖아요. 2년 새 10배 가까이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이 25.9%예요. 많이 남죠. 그래서 지금 캐릭터 이 산업이 지금 뭐 굉장히 큰, 이것도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뭐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 뭐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순환, 캐릭터, 뭐 예전에 그 오로라라던가 삼성출판사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그 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캐릭터 산업으로 번 돈으로 또 계속 그 교구나 이런 거 교재에 투자를 하고 또 그 돈에서 또 캐릭터를 개발하고 계속 선순환이에요. 지금 카카오는 계속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간 것 같고요.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최근에 e스포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올해로 9억 10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e스포츠 종목 다양화 지금 시키고 있고요. 뭐 그 가수 정준영 씨가 뭐 프로게이머로 변신했다고 한 게임도 배틀그라운드잖아요. 요즘에 PC방에서 워낙에 지금 배틀그라운드 전용석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지금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그도 활성화돼서 100명이 무인도에 모여가지고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특이한 방식을 갖고 있는 FPS 게임이라 지금 리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보다 3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38% 증가했으니까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얼마나 커지나 알 수가 있겠죠.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도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고 세계 리그도 있었지만 그때에 비하면 정말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도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아졌고, 그리고 게임 채널도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TV가 그 어떤 논란의 그런 불씨는 지금 좀 이제 다 잦아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었죠. 어쨌든 뭐 이게 선정성을 계속 부각시키는 걸 아프리카TV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것 같고, 이제 e스포츠 쪽을 키워서 또 이쪽에서 e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리그 중간중간에 어떤 광고 수입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TV는 아주 좋다. 그리고 2위는 CGV입니다. 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1000원 인상한다고 해서, 근데 1000원 인상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그 CGV 한 극장에서 또 성면 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왜 저거 시설에 투자 안 하고 1000원 인상한다고, 또 이런 여론이 불지만 그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사회적인 문제와 이 CJ CGV 주주와의 입장은 다른 별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소비주들이 안 오르고 있다, 식품주들이 안 오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품주는 안 오르고 있다가 튀었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게, 자, 동원 F&B, 오뚜기, CJ CGV의 차트를 보면요, 그 종목명을 지우시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맨날 보는 사람 아니거든 맞추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거든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CJ CGV가 1000원 인상을 한다고 하면 메가박스 롯데시마네가 다 인상을 할 거고,
당연 뭐 오뚜기가 피자 값을 냉동 피자 값을 인상을 할 거고 라면 값도 인상을 할 거고 동원 F&B는 참치 값을 인상을 할 거예요. 이제 굉장히 뭐 여론은 좋지 않겠죠. 왜 다 이런 서민 물가를 인상하냐. 근데 지금 대세 상승기고 물가가 지금 인상이 되는 것은 이 업계가 그렇게 뭐 기습 인상을 한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돼서 억울하다면 그 물가 인상의 혜택을 받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위는 휴젤입니다. KB증권에서 태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브라질, 러시아 등 신규 시장에 대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안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봐왔지만 휴젤이라던가 지금 뭐 메디톡스라던가 대웅제약의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린 대로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뭐를 선택해도 좋겠지만 일단 휴젤을 지금 1위로 들고 있는 입장에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진출이 지금 가시화된 지역이 많이 있고 이미 캐시카우를 벌어들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휴젤에 지금 60만 원을 지금 60만 원에 안착한 이상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지윤 차장님 5위 종목 지금 살펴보죠. 네, 5위 종목으로 말씀드린 건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롯데하이마트 역시 내수주 중에 저는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환경가전 제품 중심으로 성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나 뭐 실적 측면, 그다음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내수주 중에 가장 매력적이다. 모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우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건조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백색 가전 쪽과 소형 가전 쪽 매출액 비중도 증가하면서 상품에 대한 믹스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품 믹스 개선된다는 의미는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건조기 보급률 자체는 2% 미만이라 아직도 건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의 확대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는 현재 LG전자만 생산하고 있는데요. 호웨이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상품 신규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역시 스타일러도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오프라인에 받는 것으로 그쳤던 옴니채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이마트가 보유한 제품을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구입하는 서비스로 공간 제약에 따른 상품 진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 이탈률을 상당히 감소시키면서 옴니채널의 성장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옴니채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에 20%가 올해는 무난하게 25%까지 확대 달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전자제품 전문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4조 3천억대, 영업이익 2,300억으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면은 약 주가 수익 비율 10배 수준으로 유통업 평균이 약 13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까지도 1,850원으로 시가 배당률 2.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도 높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측면, 실적과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모두 좋기 때문에 85,000원까지 추세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6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1분기에 생각보다 원화 강세 부분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LC타이탄의 증설 설비 트러블까지 매출액은 4.2조, 영업이익 7,300억대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지만 이제 2분기가 중요한데 2분기는 설비 증설 부담에 대한 완화 부분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을 보고 있고요. 춘절 이후 제품 스프레드 일부 조정에 대한 우려는 펀더멘탈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한 MEG 쪽 4월, 5월 중국 설비 정기 보수 영향으로 오히려 폴리에스터 가동률 상승하고 있어서 다시 스프레드 다시 반등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DP 같은 건 강력한 수요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고 폴리프로판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피드스탁의 경질화로 인한 수율 하락으로 가격 상승,
그리고 수익성 하락 제한에 대한 제한적 증설 부분으로 수요 공급이 타이트해서 업사이클 계속 업황은 업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2분기에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설비 규모가 상당히 감소하면서 시장 안정화가 최소한 2019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적극적인 주주가치 개선 정책으로 상당히 그 배당금 증가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배당 상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투자를 감안하면 상당히 현금 흐름 개선되는 사이클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주주가치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불어서 올해 전체 연간 매출은 17조 1,300억대, 영업이익은 2조 9,90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이익률만 봤을 때도 19%대, 배당 수익률 3%까지 여전히 그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강하게 지지해 줌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높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50만 원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도 역시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 석유화학 설비 트러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존 추정치보다 영업이익이 약 7,067억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소재 전반적인 기초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상반기 실적 증가 추세는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고 제품 가격이 순차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월별 이익 구조 개선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리프로판과 ABS, 그 다음에 HDP 쪽은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2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분기 평균 롯데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스프레드는 확대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틸렌 중심의 북미 에탄크래커 증설 설비가 대부분 가동을 시작했지만 글로벌적으로 에틸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다. 최근에 시장조사기관 HIS에 따르면 글로벌 에틸렌 가동률은 지난 2년간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지만 2021년까지 타이트한 에틸렌 공급은 지속될 전망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 에틸렌 쪽의 증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 강세 유지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다수의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3년 동안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 석유화학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2018년 그 WPC 석유화학 컨퍼런스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평균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는 아주 좋은 양호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 26조 원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3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그 폴란드에서 그 신규 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세대 전지에 대한 부분까지 LG화학은 그 롯데케미칼과 달리 정보전자 소재 쪽의 프리미엄을 좀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도 1분기에 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높은 원유 투입가에 따른 마진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하는 데 좀 영향을 미쳤고요. 1분기 컨센서스 16% 정도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석유화학 부분에서 PX와 프로필렌, 벤젠의 마진이 모두 개선돼서 상당히 2분기부터는 큰 폭의 이익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유와 경유 중심의 정제 마진이 지금 초강세 국면이라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글로벌 산업 생산 회복으로 벤젠과 프로필렌의 실적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4월 달부터 4월과 5월, 6월이 휘발유 성수기 진입 시점이라 2분기 정제 마진 초강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수급과 더불어 2분기에 고도화 설비 완공하면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배당금은 올해 7,500을 예상하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현재 주가율 6.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로는 7.6배, 순 자산 비율로는 1.7배 수준이라 자기 자본율의 25%를 감안하면 수익성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 연간 매출은 23조 1,200억대, 영업이 2조 3천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외국인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투신과 연기금, 장기 물량이 순매수세로 중장기 목표가는 15만원, 손절가는 109,500원을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산업인데요. 현대산업 역시 1분기 매출액은 19%, 영업이 약 8.5%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은 10대 건설사 중에 가장 영업이익 이익률이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가장 높은 회사고요. 그래서 상당히 국내 건설사만 하지만 국내 수주만 받고 있지만 굉장히 이익이 좋은 탄탄한 건설사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4만 원 밑에서 계속 부진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지금 빠르게 4만 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반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자체 사업 9,500세대, 특히 기업 임대 쪽 사업이 증가하면서 자체 매출 증가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두 가지 이슈, GTX-A 노선이 3월 29일 현대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입찰했고 어디가 됐든 간에 4월 26일 우선 협상 대상자 진행되면 GTX-A 노선 연결로 파주, 일산, 서울, 판교, 용인, 동탄 코스로 서울과 경기의 광역교통으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이 동탄과 운정인 신도시 쪽의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이쪽이 개발하는 택지 개발 산업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가운데 역사권 사업 2.6조 원도 GTX 사업의 수혜를 볼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센티멘트가 바닥권일수록 오히려 현대산업 바텀업 측면에서 사상 최대 자체 분양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는 점을 바탕했을 때 건설주 탑픽에서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산업 최근 이틀째 급등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건설주 탑픽이다. 김지훈 차장님 넘버원 종목이었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 공략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봤는데요. 컴투스가 겹쳐 있었네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모두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